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분명 예전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경제 규모를 비롯 군사력 순위도 상위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높은 위상을 가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의 언론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표지에 포함시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를 보고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주간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 전략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각국의 국기를 손등에 새긴 손들이 서로의 손목을 줄줄이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게재하는 주간 표지는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특히나 한일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에서 한국을 전격 서방 동맹체에 포함시킨 이 사진에 대해 대략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갔다며 소동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불쾌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일본만이 포함될 수 있는 그림이다 하고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요. 원래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 공유 협약에 협력하는 영연방의 동맹체로 서방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서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 대상이 아니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가입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G7 국가이기도 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대항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력하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관련 기사가 나오면 항상 일본은 관심을 보이며 가입을 주문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과 친분이 있었던 영국의 블레어 총리 등이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기에 일본은 서방연합에 가입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학회에서는 90년대에 한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경제순위 전세계 최상위급으로 사실상 동북아시아와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유럽연합에 가입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에서는 일본의 유럽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영국에서 이제 일본에 더해서 한국까지 미 연방체에 포함한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이 G7에 가입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고 외무성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추가 가입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띄운 바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국제 위상이 반대로 낮아질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일본을 옹호하던 영국 언론까지 또다시 한국을 끄집어들였냐면서 불쾌해하는 것이죠. 일본의 데일리 온라인은 한국은 공산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 방향은 서방과 멀어진다는 기사를 보도했었는데 오히려 서방을 대표하는 영연방에서는 이제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필요한 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이미 계속해서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 독일과 프랑스 등을 더해서 에잇 아이즈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미 영연방에 관련 사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따져 북한과 중국이 가까운 한국을 포함시키자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프랑스나 독일과 사이가 안 좋아 이들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번 표지도 보면 서방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은 빠진 반면 한국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경계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계감 가운데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은 배제하고 서방과 연합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수출 규제의 연장선으로 서방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국을 의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적극 북한과 중국 이슈에서 한국을 찾게 되며 재팬 패싱을 하게 될 우려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은 국제적 위상도 약해지고 미국에도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에 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며 일본과는 또 다른 해석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바이든 시대 놀랄 일 많이 생길 듯. 우선 한국이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러한 맥락에 포함된 것 자체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지도상에서 찾기도 어려운 나라인 한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의 매일 세계적으로 언급되며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조차 한국이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 동시에 나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된 느낌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IMF에서조차 10개국을 따로 그룹을 지어 선진국으로 이미 편성을 해놓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한국 포함 7개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력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거의 최강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한국의 국경을 오픈한 방역 방식은 한국의 위상에 쐐기를 박은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러한 그림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편안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 표지가 뜻하는 것은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서방연합체들이 동맹 간에 힘을 합쳐 중국을 대항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을 대항해야 한다는 맥락은 미국 국무부에서 늘 강조하던 바이긴 했습니다만 파이브 멤버 중 하나이고 트럼프 정부를 지지했던 호주가 중국에게 경제 보복을 당해도 거의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앞서 한국도 사드 보복을 당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터치가 없어 중국은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미국 혼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미국의 영연방 동맹체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대항할 방법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 더욱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국 언론의 보도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준다며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경제관계가 매우 깊게 얽혀있는 한국을 서방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그림에서 한국의 손을 움켜쥔 게 미국이며 한국은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지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인수한 기록이 있다며 일본에 유리한 기사를 쓴 게 아니냐면서 한국이 좋을 게 없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방패막으로 한국을 등장시킨 것이라며 중국의 무게를 한국 등 주변 국가로 분산시켜서 결국 한국은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만 지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열강들 사이에서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있었는데 그러한 맥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위치는 전혀 달라져 외교만 잘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하며 한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안을 논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도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주변국에 적극 러브콜을 보내며 고립을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미국이나 서방연맹체로 가지 말고 중국과도 각종 협력을 이어가자는 강렬한 사인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사태 이후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안이 결정된다면 중국에 내린 한한령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애초에 중국을 대항해서 만든 환태평양 경제동맹체인 CPTPP도 가입 의사를 시진핑 주석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쉽게 중국에 대해서 협력을 추구하며 완전히 중국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해온 사드 보복이나 최근의 문화 동북 공정 등 중국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한국은 힘을 기르면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방에서는 한국을 이제 서방연합과 함께 중국을 대항할 주요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서방연합에 끼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으나 결국 한국도 그러한 합류가 부담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 한국은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며 바이든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레오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